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 사망자 5만 명, 이재민 150만 명이 발생한 이 참사 현장에 전 세계 76개국이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튀르키예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가장 간절하게 기다린 나라는 UN 상임이사국도 NATO 동맹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형제가 온다. SNS에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수십만 번 공유되었고 인천공항을 출발한 한국 구조대 118명의 실시간 위치가 튀르키예 전역의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한국과 튀르키예 사이엔 국경도, 언어도, 종교도 다릅니다. 역사적 교류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왜 그들은 한국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까요? 통계는 더 놀랍습니다. 튀르키예 국민의 92%가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고 답했습니다. 의는 미국 34%, 독일 41%를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대체 70년 전 그 얼어붙은 전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지금 한 노병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본편 1인칭 내레이션 마이너스 메흐메트 할아버지 시점. 제 이름은 메흐메트 알툰입니다. 올해 94세죠. 이스탄불 외곽의 작은 집에서 손주들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물어봐요. 할아버지, 한국이 어떤 나라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1951년 1월로 돌아갑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그 겨울로요. 저는 당시 22살이었어요. 앙카라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 평생 밀밭만 보고 자랐던 청년이었죠. 군대에 입대했을 때 상관이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는 코리아로 간다. 코리아? 그게 뭡니까?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지도에서 찾아봐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를 침략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 튀르키예가 싸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5,090명의 튀르키예 청년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1950년 10월 17일, 우린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말랐습니다. 아이들 눈엔 생기가 없었고 여자들은 폐허 속에서 돌을 나르고 있었어요. 이게 나라야?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지킬 나라가 이미 너무 부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선으로 가는 길, 우린 이상한 풍경을 봤어요. 한 노인이 길가에 서서 우리 군용 트럭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눈물을 흘리면서요. 왜 저러는 거지? 통역관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와줘서 고맙대요. 우리를 살려줘서 감사하대요. 그 순간 뭔가 제 가슴속이 뜨거워졌어요. 우린 아직 총 한 방도 안 쐈는데 그들은 이미 우릴 구원자처럼 대했습니다. 전투는 지옥이었습니다. 구누리 전투, 쿠눌리 전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들이에요. 특히 1951년 1월 그 추위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영하 30도. 손가락이 얼어붙어서 방아쇠를 당길 수조차 없었어요. 동료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총알에 맞아서가 아니라 동상으로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한국군 병사가 다가왔어요. 그는 자기 군화를 벗어 제 동료에게 신겼습니다. 맨발로요. 아니, 왜 그래요? 당신도 얼어 죽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 추위 익숙해요. 당신들은 멀리서 왔잖아요. 그는 그날 밤 동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5,090명 중 721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엔 태극기가 걸렸고 한국 대사관에서 조의금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싸운 건 단순히 전쟁이 아니었구나. 우린 형제를 지킨 거였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1970년대 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했죠. 1980년대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1990년대 우리보다 잘 살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세계적인 기업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TV로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삼성, 현대, LG. 제 손주들이 쓰는 휴대폰이 한국 제품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2023년 2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도 무너졌어요. 저는 잔해 속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헬멧을 쓴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의 헬멧엔 태극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당신들이 왔구나. 네, 할아버지. 형제가 왔습니다. 구조된 후 저는 그 젊은 구조대원에게 물었어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4살입니다. 70년 전 나도 22살이었어요. 그때 난 당신 나라를 지키러 갔었죠. 그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6살이었대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안 오셨으면 저희 할아버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저도 태어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건 빚을 갚으러 온 겁니다. 저는 또 울었습니다. 형제란 게 뭘까요? 피를 나눈 사이일까요? 아니에요. 형제란 서로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함께 있어준 사람입니다. 1951년 우리는 한국의 가장 어두운 겨울에 함께 있었어요. 2023년 한국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새벽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형제예요. 전쟁이 끝나도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입니다. 지금도 제 집 거실엔 2개의 깃발이 걸려 있어요. 붉은 초승달이 그려진 튀르키예 국기, 그리고 태극기. 손주들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한국 국기도 걸어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 깃발은 할아버지의 청춘이 담긴 깃발이란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살려준 깃발이기도 하지. 한국이 어떤 나라냐고요? 한국은 폐허에서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한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70년 전 우리가 뿌린 우정의 씨앗을 70년 후 그들이 열매로 돌려주었으니까요. 제 인생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제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렇게 위대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저를 잊지 않고 돌아와 줬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 여러분, 당신들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튀르키예는 영원히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메흐메트 알툰 할아버지는 2024년 3월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했고 관 위에는 태극기와 튀르키예 국기가 함께 덮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는 두 나라의 국민으로 살다 간다.